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좀 뭐 어디에서는 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게 지방선거에서 한 명 시의원 당선한 거 한 200명 출마했지만 그것 상황에서도 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산시장 출마했던 정의안 후보의 자작극 이걸 두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힘의 공작이 좀 뭐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나름의 뭐 어떤 그와 관련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 특급 발끈했고 뭐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과 약간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 간에 맞붙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말 무슨 국민의힘하고 무슨 짜고 저런 자작극을 벌였다면 이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밝혀서 발본색원 해야 돼요. 이건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되는 문제지 저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개혁신당 후보가 득표력이 높으면 그게 박형준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물론 그렇게 한 이후에 후보 단일화를 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개혁신당 후보가 인지도가 높여지면 국민의힘 후보가 불리한데 그런 거를 했을까 하는 이제 의아심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뭔가가 있다면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걸 저렇게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사실 개혁신당은 정의한 후보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네. 왜냐면 젊은 정당인데 진짜 완전히 뭐 과거 5, 60년대 자유당 시절의 그런 정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면 이분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고 이걸 가지고 국힘하고 저는 논쟁을 벌일 게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정의한 후보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부분을 선거 2주 전에 경찰이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의한 후보한테 자백을 다 받은 거고 그래서 다 그냥 묵혀둔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아주 민감하고 큰 사건이죠. 제가 볼 적에는 후보가 범행을 부인하면 선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수사를 잠깐 멈출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자백을 다 했는데 그걸 놔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후보가 완주하도록 그냥 네. 놔둔 거거든요. 네, 그럼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누굴 위한 거냐. 저는 이거는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경찰이 그냥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저는 경찰이 수사를 그렇게 지연시키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쳐서 경찰이 왜 수사를 그렇게 했는지를 밝혀내는 거 그게 더 우선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박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작극 둘러싼 지금 개혁신당 국힘 공방.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정의연 후보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한 차례 그 논란이 지나갔는데 이걸 개혁신당이 알고도 어떻게 보면 방치해서 결과적으로 박형준 후보가 떨어지고 전재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거꾸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개혁신당이 이거를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방치할 건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취하니까 한동훈 의원도 뭐 의원도 그 그렇고 얘기했죠? 주진우 의원도 네, 그렇고 네. 개혁신당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한 거죠. 몰랐고 자신들도 몰랐고 네.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고 그 반론을 하는 중에 정의한 후보가 계속 단일화를 하려고 했대요. 국민의힘 후보하고. 그리고 박형준 후보 캠프 측에서 말하자면 개혁신당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려고 개혁신당 했던 지도부 거고. 모르게 네. 정의한 후보와 그 얘기를 박형준 한 후보 건데 측에서. 마치 이준석 대표 얘기가 그게 아니고 어떻든 저 자작극 공작을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글을 썼어요. 그건 아니라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단일화 유도를 말하자면 단일화 공작이라고 그쪽에 표현을 하던데 네.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지도부에서도 계속 그걸 이제 누르고 막고 뭐 중간에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개혁신당 후보들이 다 완주했잖아요. 서울시장도 그렇고 네, 그런 네. 거 보면은 당 입장에서는 완주가 기본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연 후보가 그와는 좀 다른 기류를 보였던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이 저런 자작극을 사주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게 문제와 이 자작극 테러 별개라는 문제와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을 주고받다가 그렇게까지 비춰지도록 논쟁이 좀 튄 것 같고, 아니, 저 자작극 한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나 박형준 시장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유리할 게 없는데. 때문에 그건 좀 아니고, 다만 이제 개혁신당의 위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초기에 어떤 참신함, 네. 그리고 보수 정치를 혁신하고 바꿀 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네. 이게 이제 희석되다 못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생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 공당다운 거버넌스나 공당다운 질서 없이 그냥 이준석 사당 아니냐, 그것만 남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개혁신당을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네. 허은하 뭐 네. 전 의원 네. 떠나고, 김용남 전 의원 떠나고, 뭐 김드수 개혁연수원장 떠나고, 뭐 양양자 떠나고, 조응천 의원 이번에 출마는 했지만 네. 사실상 뭐 당 활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원욱 그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200명 넘는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결국에는 이준석 지역구에서 한 명만 그것도 턱걸이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2년 뒤면 총선인데 2년 뒤 총선에 이준석을 포함해서 개혁신당 후보가 어디 나가서 당선이 되겠냐. 네. 이런 회의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내부에서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또 뭐 한동훈 후보 측하고 갈등까지 빚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개혁신당은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이 갖고 있는 보관은 뭐고 개혁신당 지도부와 이제 개혁신당 의원들이나 어쨌든 개혁신당을 지금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근데 이런 데 있어서 좀 뭐 여러 가지 회의적이거나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게 개혁신당의 위기인 거죠, 본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의문이 좀 든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 정말 그 총선 생각하면 상당한 개혁신당의 향후 행로와 관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까 한동훈 의원 얘기했지만 안철수, 장동혁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와는 또 나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도 이후에 총선 때의 어떤 연대 연합 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유의미한 과정이나 결과를 남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의연 후보 문제까지 터졌기 때문에 네. 본인 아마 굉장히 지금 좀 힘들 거예요. 힘든데 지금 아주 소수 정당의 어떤 그 비애나 한계라는 부분이 한 번은 유권자들이 허용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총선에서는 사실 존재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지금 국민의힘하고 네. 그 명분 있게 합쳐지는 이런 거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렇게 녹록진 또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그런 쪽에서 지금 본인은 아마 고민은 많은데 대책은 없다. 뭐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들은 내부의 어떤 내용의 요소가 굉장히 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보수가 어떤 갈래로 어떻게 다시 재편될지 네. 이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 마지막 기회 요인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본인 주도로 뭐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큰 흐름에 이제 상황 변화가 일어나면 편입되는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박 의원님은 뭐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 만난다면 지금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까? 근데 저는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정당으로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그게 목표라면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당장 총선에서 성과를 내고 이런다기보다도 네. 새로운 정치 세대와 주체를 키워내는데 이준석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지향점을 언뜻 비추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후보들 공천한 것만 보더라도 그냥 급조된 거잖아요. 정의연 후보 뭐 총리실에도 있었고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이라고 네. 하지만 부산시장에 출마할 만한 그런 어떤 본인의 정치적 경험이나 혹은 비전이나 이런 게 충분히 검증이 안 됐는데 세우고 본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긴 호흡에서 보수를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주체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겠다면 전략을 완전히 달리 접근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단기 성과를 내겠다 그러면은 뭐 통합에 나서야죠. 근데 이준석 중심의 통합은 어려울 거다. 근데 본인 중심성을 고집하면 안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 뭐 장동혁 대표, 뭐 보수 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상당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